어제 싱가포르 힐링 장소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여행 영상 만드니까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오늘은 싱가포르 뉴스에 나온 한국 기사들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카라의 멤버였던 박규리 씨가 이태원 클럽을 이용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대요. 그리고 래퍼 송민호 씨가 강원도의 한 클럽에서 공연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한국 기사에서 오히려 이런 내용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한국 연예인들이 클럽에 가서 사과를 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백화점에서 샤넬이 가격을 올리기 전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고 그리고 백화점이 개장을 하자마자 뛰어갔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싱가포르 신문에도 나왔어요. 혹시라도 10대나 20대 중에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젊었을 때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경험을 사는 거고 자기 개발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미성년자랑 성관계 하는 거에 대한 법률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올렸다는 기사를 싱가포르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저는 나이가 그전에 이렇게 만 13세로 어리게 측정된 줄 몰랐어요. 나이를 올린 건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 나이트클럽발 감염도 전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생겼고 많이 퍼져나갔고 익명을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검사수가 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수요일부터는 피크타임에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되고 버스에서는 창문을 열고 운행을 한다고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강제적으로 마스크에 대해서 규제사항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잘 쓰고 다니다가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감염자 숫자도 낮아지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라도 전염이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무증상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수 있고 하니까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첫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한국 마스크 하나를 소개했거든요. 거기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냐면 K-팝과 김치로 우리를 축복하는 것 외에 한국이 우리에게 마스크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싱가포르 소식을 볼게요. 삼성에서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온라인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딱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만 진행하고 있어요. 한정 수량에 한해 스마트폰 555불, 웨어러블 55불, 액세서리를 5불에 진행하고 있대요. 주소는 제가 밑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서킷 브레이커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식들하고 손주 손녀가 보고 싶어서 서킷 브레이커를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나 봐요. 근데 정부에서 이 규제를 풀 수 있을지 지금 연구 중이라고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여나 어르신들한테 감염이 퍼질까봐 너무 염려스럽다고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가 중국이랑 독일도 규제를 풀더니 감염자가 늘어났다고 소개하면서 너무 빨리 긴장을 풀지 않도록 앞으로 몇 달 동안 반응을 신중하게 조정해 나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감시를 완전히 포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면 감염자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긴 한데 그럴 경우에 하루에 5만 명씩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에 머무르기는 아마 계속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한국 뉴스를 보니까 바이러스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는데 다른 질환이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감염자 사망자 숫자에 넣었더라고요. 한국은. 싱가포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50세 타이 남성이 일요일날 호흡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확진자 판명이 되고 화요일날 뇌출혈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사망 원인이 뇌출혈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사망자 숫자에 넣지 않았고요. 31세 인도 남자는 기숙사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한 후에 쓰러진 후 일요일에 사망을 했어요. 사망 후 테스트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었고 하지만 사망 원인이 관상동맥혈증으로 판명이 됐대요. 이 사람도 사망자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확진은 되었지만 다른 이유로 사망됐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따로 카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총 9명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크래프트 비어를 만들어 파는 업소들이 샘플 버라이티 팩을 준비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브랜드 네임을 구글에서 치시면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바이러스 때문에 싱가포르는 점점 현금 없는 사회로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었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월급 같은 것도 현금으로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예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5만 명 정도나 됐었대요. 서킷 브레이커 기간에 정부에서 모든 임금을 은행 계좌로 이체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POSB 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 5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대요. 그래서 POS 뱅크 앱은 그런 해외 노동자들을 위해서 5개 국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도 드라이브 스루 비슷한 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부스를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쓰는 조그만 차 같은데 그 뒷부분을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더라고요. 한국에서 드라이브 스루 하던 거 보고서 아이디어 얻어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기사에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나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싱가포르 국립병원에서 개발한 거다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욕에서 바이러스와 연관이 됐을 거라고 의심되는 가와사키 질병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영국에서도 13세 소년이 그런 증상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미국, 유럽 각각 1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28세 스모 선수가 이 바이러스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4월 4일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되는 병원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는데 다 거부당하다가 4월 8일 밤에 도쿄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는 이미 기침할 때 피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대요. 일본이 이렇게 검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아비간이 치료제로 유망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비간 말고도 카모스탓이라는 췌장염 약물이 또 각광을 받고 있대요. 중국에서 3월 달에 발표를 했대요. 환자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 이후에 관심이 급증했고 전 세계 14군데 클리닉에서 테스트 중이고 이로 인해서 후지필름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다가 이 약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나라가 43개국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일단 아베 총리는 이 43개국에 샘플 약을 무료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지필름의 코게모리시케 타카 회장이 아베 총리의 오랜 후원자래요. 하지만 내각은 정부와 아비간의 홍보와의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대요. 카모스타트라는 약이 있는데 이게 주로 췌장염 및 일부 유형의 암 치료에 사용되는 프로테아제 억제제였대요. 이 약이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가는데 필수적인 효소를 차단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고 미국 의학자들이 이 약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전염병 전문가인 안토니오 파우치가 청문회에서 함부로 경제 재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난 후 캘리포니아의 주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가을 학기를 미루기로 했대요. 미국은 새로 개정된 바이러스 사망률 모델을 그려봤는데 8월 초까지 14만 7천 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한다고 예측이 됐대요. 하지만 트럼프는 안토니오 파우치가 경제와 학교를 너무 빨리 재개설할 위험에 대해 경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대요. 단 나이 드신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몇 주 더 쉬시다가 학교로 돌아가시라고, 그 외에 나머지는 모두 오픈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11월 재선을 위한 구심점으로 경제에다가 방점을 두었는데 요즘 락다운 때문에 경제가 계속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선거를 위해서 재오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러스 사태 초기에도 트럼프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놨던 파우치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온갖 몹쓸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나 봐요. 4월에 파우치가 빨리 락다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트럼프가 파우치 해고라는 리트윗을 한 일화가 우리 기사에도 소개가 됐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회복된 일부 환자는 처음 감염된 지 몇 달이 지나면 호흡곤란이나 피로 및 신체 통증이 보고되고 있대요. 홍콩과 중국의 우한에서 실시된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생존자들은 폐, 심장 및 간 기능이 약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호흡계를 넘어서 신체의 많은 부분을 공격하여 안구서부터 발가락 그리고 장기들 다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백신이 발견되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홍역 같은 경우에도 백신이 있지만 그렇지만 홍역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도 백신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감염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험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 대규모 검사를 하고 있대요.
그런 식으로 광범위한 테스트를 하는 게 하루에 매일 30만 건 정도를 하고 있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4월달 들어서면서 무증상자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한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앱 말고도 GPS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앱이 있대요. 헬스키트라는 앱인데 비행기표를 사거나 아니면 기차표를 사거나 버스표를 사거나 할 때 이 앱을 통해서 사야 되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요금을 낼 때도 이 앱을 통해서 내야 되나 봐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앱인 거예요. 중국 정부는 이 앱이 전염병하고 싸우는 데만 사용된다고, 그러면서 중국 감염병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중국 문화랑 서양 문화랑 다르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건강을 위해 사생활을 조금이라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인터뷰한 중국인도 건강에 달린 문제니까 내 동선이 조금 오픈된다고 해도 자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지만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조금 심플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위스 정부에서 앱을 출시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막혔대요. 이 앱을 출시하려면 적절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스위스 앱은 그냥 개인이 선택하는 거래요. 그리고 개인 데이터나 또는 위치 정보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앱에서. 프랑스에서 개발 중인 앱도 병에 걸린 사용자가 자신이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경고를 할 수 있는 앱이래요. 이것도 역시 GPS 기술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문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내 이동 동선이 조금 정부기관한테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그렇게 염려되는 상황이 없는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한테는 정부 기관이 내 이동 동선을 모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느끼나 봐요. 문화 차이겠죠. 그래도 WHO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랑 같이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도 없는 거고요. 바이러스랑 같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광범위한 검사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강력한 접촉자 추적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마스크는 꼭 썼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잘 쓰면 비말로 전해지는 모든 질병들도 지금 감소했다고 하잖아요. 일반 감기나 이런 것들도요. 힘들어도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이렇게 생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제2차, 제3차 확산은 언제든지 어디에서건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들 학교 개학하기 전에 좀 더 강력한 지침들이 만들어진 후에 개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